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업무 효율화, 클러스터 운영부터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까지 주제로 발표하게 된 토스 데브옵스 엔지니어 양석준입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개발자의 개발 편의성을 증진시켜주고 파이프라인 운영과 클러스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만큼 데브옵스 업무 자체의 효율화는 시도해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토스의 비즈니스는 확장되고 있고 서비스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토스 데브옵스 엔지니어 4명이 서로 다른 성격의 클러스터 세트 8개, 데이터 센터별로 나누면 16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토스에서 데브옵스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단위에서의 개선 사례입니다. 토스의 모든 서비스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방식 중에 큐브 스프레이를 사용해 클러스터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 워커노드를 조인하고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큐브 스프레이는 클러스터를 온프레미스, 온디맨드 환경에서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노드들이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러스터 플랫폼으로 동작하는 큐브 스프레이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설정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야물은 큐브 스프레이에서 클러스터의 워커노드를 조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작업들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조인될 전체 노드를 대상으로 여러 번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환경에서 운영 중인 노드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운영체제나 커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경우 기존 노드를 제외하고 새롭게 프로비저닝된 시스템을 클러스터에 투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문제로 인해서 노드를 교체하는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OS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피크 시간대의 트래픽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데이터 센터의 장애를 대비해 역할별 최소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면에 도식화해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은 노드 제외, 시스템 재설치, 시스템 점검, 노드 정보 인계, 시스템 점검 순으로 수십에서 수백 대의 서버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는 클러스터 버전 업그레이드 작업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많은 컨트리뷰터를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는 정기적으로 릴리즈되는 버전이 많기 때문에 매 시점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버전을 최대한 유지했다가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클러스터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점에는 메이저 버전 기준으로 최소 하나의 버전부터 최대 4개의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버전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버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큰 공수는 들지 않지만 현재 버전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버전의 차이가 많이 나고 클러스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드의 대수가 많다면 많은 공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큐브 스프레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큐브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버전을 직접 올리는 것과 다르게 일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버전 스큐 폴리시에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의 버전 차이가 최대 3개의 버전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큐브 스프레이에서는 하나의 버전씩 전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이 1.17 버전이라면은 목표 버전인 1.20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1.18, 1.19, 1.20 순으로 순차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큐브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 노드 조인은 30분, 운영체제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는 30분, 쿠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버전당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노드가 증가한다면 큐브 스프레이를 수행하는 시간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디맨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버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온디맨드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더 빠른 이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형상의 노드 그룹을 신규로 프로비저닝해서 클러스터의 롤링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토스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클러스터 노드 투입 작업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디맨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처럼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 되는 시점에 노드가 조인되도록 자동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디맨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노드를 조인하는 것과 유사한 운영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개입이 없더라도 노드가 알아서 조인이 됐어야 했고, 두 번째는 노드 조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디버깅이 간편해야 되고 아키텍처가 복잡하지 않은 형태여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변경은 전반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경 추적이 가능한 형태여야 했습니다. 엔서블 AWX 같은 IAC 플레이북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의 API를 사용한다면 비교적 큰 공수 없이 자동화가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노드를 조인해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잡한 구성을 가진 IAC 플랫폼 또한 트러블 슈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노드를 조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만 줄인 쉘 스크립트를 작성했고 OS가 프로비저닝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스크립트와 구성 파일들은 깃싱크 사이드카로 주기적으로 동기화하여 깃옵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혹여나 깃 저장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호출에 지장이 없도록 로컬 캐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비저닝 되는 노드가 쉘 스크립트를 받아서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작업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디스커버리 작업, 두 번째는 클러스터 버전에 맞는 구성 파일 다운로드 작업, 세 번째는 큐브 어드민을 사용한 워크노드 조인 단계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디스커버리 작업입니다. 클러스터 디스커버리 작업은 다양한 클러스터 환경에서 신규로 프로비저닝 되는 노드가 어느 클러스터에 조인되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비저닝 되는 노드의 호스트명 규칙을 사용해서 조인해야 될 클러스터의 서버 컴포넌트 레코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버전에 맞는 구성 파일 다운로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조인할 클러스터의 버전을 확인한 후에 클러스터에 맞게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이 작업과 관련된 명세들은 OS 디렉토리 형태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워커노드의 노드 타입과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의 버전들을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워커노드 조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워커노드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조인을 시도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은 실패했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림으로 전송해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인된 노드들은 CNI 설치 직후 서비스 파드가 즉시 스케줄링 되게 되는데, 서비스 파드가 즉시 스케줄링 되면은
데브옵스의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CNI 설치 직후 서비스 파드가 스케줄링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지스터 스케줄에이블 옵션을 false로 설정한 채로 실행하게 됩니다. 노드 조인 자동화를 진행한 이후에는 빈번히 발생하면서 작업마다 30분 정도 소요되는 노드 조인의 작업 공수를 없앨 수 있었고, 운영체제 커널 버전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노드 그룹당 30분 정도 걸리던 작업이 2분으로 줄었고, 쿠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는 하나의 버전당 2시간 정도 걸리던 작업이 30분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단위의 개선 사례입니다. 토스의 비즈니스가 커짐에 따라 신규로 생성되는 서비스들도 많고 반대로 없어지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프라인 생성, 변경, 삭제부터 다양한 요청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 작업들을 어떻게 효율화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 우선 개발 클러스터와 운영 클러스터의 배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CI/CD 템플릿으로는 전체 서비스를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배포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주입해야 되는 설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려면 서비스 개발자분들과 소통해야 되는 비용이 높았습니다. 토스에서는 일주일 평균 10개 정도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됐었고 하나의 파이프라인당 10분 정도의 데브옵스 공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서비스 개발자분들의 예상과 다르게 만들어지는 파이프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와 실수를 방지하고자 개발자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UI를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UI에서 개발자분들이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정을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라인 YAML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YAML 파일은 GitHub 풀 리퀘스트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간단한 검수 후에 풀 리퀘스트를 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이프라인들의 배치와 컨슈머가 필요하다면 컨슈머 배포와 배치 빌드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정을 통해서 빌드된 배치 이미지들을 어떻게 클러스터에 올릴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배치명, 리소스, 실행할 이미지, 타임아웃, 실행인자, 스케줄, 중복 실행 여부, 활성화 여부, 실행했을 때 노티가 가는 채널 등등 여러 가지를 설정합니다. 이 화면에서 값들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른 개발자분에게 상호 점검 요청이 간 후 문제가 없다면 운영 클러스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된 여러 배치들은 모두 같은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버전을 유지해야 되는 배치들도 존재합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배치의 경우에는 버전 수정이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공통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배치들은 신규 버전이 생긴과 동시에 수많은 배치들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줘야 되는 공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티스트 태그를 사용하면 공통된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배치들의 버전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개발자분들이 운영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공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I상에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배치 이미지들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자분들이 선택한 배치 이미지의 버전으로 레이티스트 태그가 갱신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작업 또한 공통된 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배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다 보니 같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른 개발자분들과 상호 점검 후에 운영 클러스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구성된 모든 서비스들은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면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스에서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서 두 가지 배포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와 카나리 배포입니다. 카나리 배포는 신규 버전의 서비스를 띄운 후에 개발자분들이 모니터링하면서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고, 블루그린 배포는 신규 서비스 파드를 띄운 후에 트래픽을 자동으로 옮겨준 후 기존 서비스 파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카나리 배포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게 되면 클러스터의 리소스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버전을 유지하기 위해 CPU와 메모리를 불필요하게 유지하게 되어 다른 서비스의 배포가 필요할 때 스케줄링에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데브옵스가 임의로 기존 버전을 내리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에 추가되는 신규 기능마다 적정 검증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나리 배포 이후 블루그린을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카나리 배포 이후 이틀 이상 블루그린 배포가 나가지 않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운영기간 종료, 가설 검증 실패 등으로 서비스 자체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동 중인 배치, 컨슈머는 없는지, 실제로 인입되고 있는 대고객 트래픽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놀리식으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상관없지만 MSA 구조로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하나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간 메쉬로 통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삭제해야 되는 서비스를 방치했을 때 최악의 케이스는 오작동이 발생하여 데이터 정합성이 틀어지거나 호출되지 말아야 되는 기능들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에서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들을 직접 삭제하실 수 있도록 삭제하기 전에 서비스와 연관된 배치들을 보여주고 인입되고 있는 트래픽을 보여준 후 서비스와 관련된 디펜던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서비스를 삭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U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바쁘다 보니 이 또한 개발자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매트릭을 보면 특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서비스들은 쌓이면 쌓일수록 일일이 삭제하기도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게 스케줄링 되면서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아웃됨에 따라 사라지는 서비스들도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 개발자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미사용 서비스 알람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제거해야 되는 리소스는 크게 분류해보자면 서비스, 배치, 컨슈머가 있습니다. 먼저 API 서비스를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 서비스가 미사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서비스 간 통신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있더라도 예측된 범위 내에서 통신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스에서는 서비스 메시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티오 사이드카 매트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스티오 사이드카 프록시는 인아웃 인보이가 있고 인그레스 이그레스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사이드카가 이를 프록싱하게 됩니다. 이때 사이드카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트래픽들은 매트릭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매트릭을 조회하려면 이스티오 리퀘스트 토탈 라벨을 프로메테우스에 쿼리하면 됩니다. 이스티오 리퀘스트 토탈 매트릭은 카운터 매트릭으로 트래픽이 발생한다면 발생된 트래픽의 바이츠를 누적 그래프로 볼 수 있도록 매트릭 수치가 지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게 되면 트래픽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증가 추세가 없는 서비스는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보이가 ALS나 오픈 텔레메트리로 푸시하는 매트릭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의 트래픽을 조회한 다음 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식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발자분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컨슈머입니다. 컨슈머는 브로커와 컨슈머 사이에 데이터가 실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컨슈머 그룹에서 실제로 컨슈밍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스프링 액추레이터에 있는 매트릭 익스포터를 사용한다면 컨슈밍되는 토픽과 토픽의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컨슈머 패치 정보와 카프카 브로커의 매트릭을 조합한다면 실제 컨슈머가 미사용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입니다. 배치는 상시 실행되는 배치가 있고 특수한 상황에만 실행되는 단발성 배치가 있습니다. 단발성 배치는 실행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 스케줄이 되지 않도록 서스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용 배치는 방치되어 스케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발성으로 실행되는 배치와 동일하게 서스펜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스펜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미사용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변경이나 이벤트성으로 특정 기간에만 실행되는 배치들은 스케줄 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브 크론잡 스펙 서스펜드 매트릭을 사용해서 서스펜드 처리된 배치에 대해서 미사용 알람을 만들어서 미사용이어서 삭제가 필요한지, 단발성 배치라서 스케줄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비활성화된 배치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스케줄링된 서비스들을 80개만큼 제거할 수 있었고, 서비스별로 큰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코어 2기가를 할당받았다는 전제하에 CPU 1280코어, 메모리 1280기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스에서 데브옵스 업무 효율화를 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은 기존 업무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효율화가 가능한 지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의 큰 맥락은 노드 조인 자동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 미사용 리소스 효율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세 가지 맥락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